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개인의 그 사고라든지 감정, 행동에 그 영향을 주는 지속적인 특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뭐 겉모습은 멋있고 예의 바르게 생긴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온화하게 생겼는데 속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내면에 이런 감추어진 그런 성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MBTI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MBTI 간편 검사는 그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이미 하였고, 그리고 이 MBTI 그 간편 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 하나하나 내용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취업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격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말씀하였듯이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인 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 개개인에게는 타고난 그 사람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성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수용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도 이 성격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서로의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함으로써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사실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수용하고 받아준다고 하면 싸울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 성격 유형은 그 인간의 특성을 설명해준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 MBTI는 그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마이어스 브릭스가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MBTI는 요 네 가지 선호 경향을 가지고 16가지 성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선호 경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외향과 내향 각각 8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가지 선호 경향을 살펴보면은, 자, 외향과 내향이죠. 서로 반대의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외향은 주로 외부 세계를 지향을 합니다. 바깥에 나가 뛰어다녀야 활력을 얻고, 행동 지향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성이 많고 대화를 즐기죠. 그리고 내향은 자기 내부 세계를 지향하죠. 그리고 바깥 세계보다는 자기 내부의 개념이나 생각 또는 이념에 더 관심을 둡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력 있고 명상적이며 고독과 플레이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대학교 때 미팅을 했었는데, 그 상대방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편지가 엄청 얇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썼나? 우선 편지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습자지 아시죠? 습자지. 예, 습자지를 7장을 빽빽하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굉장히 부담이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둘째는 이 감각과 직관이라는 건데, 이 감각적인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러하는 어떤 감각 기능을 통해서 그 관찰 가능한 사실 이런 사건들을 잘 받아들이는데요. 경험을 중시하며 현실적이고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하며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죠. 산을 그리라고 하면은 산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돌, 새, 이런 거, 나무 이런 것들을 다 그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식당도 경험에 의해서 맛있는 곳만 찾아갑니다. 안 갔던 곳은 잘 도전을 안 하려고 하죠. 안 가려고 하죠. 도전을 안 가려고 합니다. 잘. 이와 같이 어떤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현실적이다. 예, 직관적인 사람은 이 오감보다는 통찰, 즉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하며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 어떤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이란 관계 가능성 또는 비전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며 현재보다는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깁니다. 서로 이성 친구 사귀는 때도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감각적인 사람은 굉장히 이것저것 따져요.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근데 직관적인 사람은 마음에 들면 오케이죠.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각적인 사람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죠. 이것저것 따지고 꼼꼼하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사고와 감정인데요. 이 사고형의 사람은 상대방, 인정, 체면보다는 어떤 논리적 분석 원리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뭐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사회적으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벌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딱 따집니다. 어디에 쓸 건데, 언제 갚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 감정적인 사람은 이런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라도 죄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잘 교화시켜서 사회에 다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관계 지향적인 것이죠. 또 이런 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내가 안 빌려주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감정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그 판단과 인식이죠. 이 판단형의 사람은 의사를 결정하고 또 종교를 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일도 미리미리 하는 성격이죠. 그리고 어떤 계획을 잘 세우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목표를 정하고 항상 그 목표에 따라서 일을 추진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일에 집중을 못 합니다. 다른 일은 잘 안 건드려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야 다른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제이라 항상 미리미리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걸 벌써 다 끝냈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추진력이 있다는 소리를 조금 듣는 편이죠. 자, 인식형은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즐기고 어떤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면서까지 벌써부터 정하면서까지 하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뀌기 위해서 있는 것이야.
천천히 뭐 정화도 되지, 이런 거죠. 뭐 벌써 그 일을 해? 뭐 목요일 날이 그 일을 내는 날이면, 예를 들어서 과제를 내는 날이면은 뭐 수요일 날 하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일을 계속 미루다가 하다 보니까 항상 바쁜 사람입니다. 전화하면 늘 바쁘고, 다음에 전화할게 하면서 안 오고, 또 한 가지 일을 끝내기도 전에 여러 가지 일을 막 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하나도 제대로 완성도 못하면서 일을 잔뜩 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성격인데, 그렇지만은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걱정이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선호 경향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외향, 내향. 자, 외향, 내향. 에너지 방향이 외향이냐 내향이냐라는 것이죠. 자, 외향적인 사람을 보면은 막 전화하고 막 하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행동이 먼저 앞서고 일을 먼저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결코 먼저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최종 괜찮다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잘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죠. 그리고 이렇게 전화나 막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메일이나 문자나 뭐 이런 걸로 이제는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내향적이죠. 뭐 조직에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감각적인 사람은 그림을 보면은 산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 안에 나무니 뭐니 자세한 걸 그려놓고 있어요. 자, 인식 기능, 정보 수집 기능이죠. 자, 직관적인 사람은 정보 수집 기능입니다. 직관적인 사람은 큰 산을 그리고 전체를 생각하고 있죠. 미래지향적입니다. 자,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과 직관적인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저는 매우 감각적인 사람이고, 직관적인 사람이고, 제 아내는 매우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감각적인 사람은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얘기 안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그런 성격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궁금한 게 많구나. 그러면은 물어보는 대로 그냥 얘기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성격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성격에 맞추는 거죠.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강의 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 장소하고 뭐 시간하고 이것만 물어보지, 뭐 강사료가 얼마냐, 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번 어디야, 몇 시간, 강사료 얼마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고 강의하러 간다 그래? 뭐 이런 거지죠. 저는 강의가 중요한 거지 돈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감각은 틀립니다.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하고 감정이 있는데, 요 사고는 그 이렇게 저울로 재죠. 아주 측량, 사고, 이성, 객관, 이렇게 아주 칼로 자르듯이 탁탁 자르죠. 절단적으로. 결단력이 좀 있죠. 딱딱 자르죠. 너 나 좋아해? 아니, 너 나 싫어해. 나 너 싫어해. 이렇게 딱. 예. 감정형은 이렇게 어떤 뭐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지향적이에요. 서로 필링,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 나 좋아해? 그럴 때 난 너 싫어해라고 단번에 말을 못해요. 나중에 문자로 미안한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죠. 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잘
딱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인식인데, 판단을 보면은 이렇게 딱딱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식은 이것저것 좀 벌리고 있죠. 이 노란 거 하나 갖고 하고 있는데 노란, 빨간, 파란 뭐 잔뜩 벌리죠. 굉장히 바쁘지만 바쁜 이유는 일을 미루다가 한꺼번에 해서 바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융통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걱정거리가 없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P 성격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를 해봤었죠. 혹시 이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번 그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뢰도로 볼 때는 뭐 5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6개의 쌍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매 쌍보다 어느 다른 한쪽이 나머지 한쪽에 비해서 당신의 유형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A와 B 둘 중에 하나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두 개 다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체크해서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사람과 장소 중에 사람, 조직과 자유지 자유, 습과 나무 중에서 습, 자비와 정의 중에서 자비, 생각과 행동 중에서 뭐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계속 짜는 거죠. 그 조직적, 짜여진, 융통적, 뭐 넓다, 깊다, 뭐 호기심, 과단성, 사실, 가능성, 머리, 가슴. 예, 이거는 저의 그 성향을 치는 건데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36개의 그걸 치고 요 채점지에다가 옮기는 겁니다. 내가 1번을 A라고 했으면 A에 동그라미, 2번을 뭐 B에다 B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렇게 먼저 체크가 되겠죠. 전체가 이제 체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체크되면은 요 체크한 것을 1점씩 더해서 1, 2, 3, 4, 5 1점씩 더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는 뭐 7점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i가 2점이고 뭐 s가 4점이고 n이 5점이고 뭐 t가 3점이고 f가 6점이고 j가 8점이고 p가 1점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높은 숫자 영문자 하나씩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 N, F, J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신의 흥미 코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ENFJ. 그럼 이제 ENFJ에 대해서 이제는 성격 성향이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프린트물 드렸으니까 그걸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고 정열적이며 활동적이다.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지향적이며 충동적이다. 솔직하고 사교적이고 대화를 즐기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알리려고 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부에 주의 집중하고 자기 내부와 또 집중력, 사려 깊고 명상적이며 고독과 프라이버시를 즐긴다.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알리려고 합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오감에 의존하며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을 중시하고 현실적이며 관찰 능력이 뛰어나며 구체적이고 습보다는 나무를 보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직관적인 것은
그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고 미래지향적이며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 또 신속한 일 처리,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 관계 가능성, 비전,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사고적인 사람은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 분석, 원리와 원칙, 규범, 기준을 중시하고 객관적이다. 감정은 관계 중심적이며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 상황적, 포괄적, 우호적 협조, 주관적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판단적인 사람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이다. 자,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고 종결짓고 또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적 체계적 통제와 조정,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를 밝힌다. 자, 인식적인 사람은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지며 이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자,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와 유유자적, 융통과 적응, 또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MBTI와 홀랜드 검사, 흥미 검사의 어떤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향적인 측면이 우리가 볼 때 A, SE, 예술형, 또 사회형, 진취형은 우리가 외향적인 측면이 있다겠고, 요 내향적은 C, 관습형 R, 현실형 I, 탐구형, 이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S, 감각형과 가장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홀랜드의 C, 관습형이라고 그랬고, 직관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술형이라든지 또 진취형 이런 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좀 나올 상관관계가 좀 있다고 보고, 사고는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탐구형이 되겠죠. 요 감정은 사회형 S형이 되겠고, 판단은 일단 판단과 인식은 이렇게 잘 적응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외향적인 성향, 자 A 예술형, 그 다음에 사회형, 그 다음에 진취형, 나머지 내향적인 성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C 관습형, 현실형, 탐구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MBTI로 와서 이것을 취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소서에 보면은 성격 장단점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성격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장점 MBTI를 통해서 장단점을 이제는 파악을 하는데 어떤 걸 장점으로 놓을 것인가라고 보는 거죠. 이 장점으로 놓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어떤 성향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 MBTI의 장점이 되느냐 단점이 되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원한 직무와 직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장점을, 성격 장점을 자신의 어떤 장점으로 놓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작성하는 것이죠. 단점은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또는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단점을 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직무에 치명적인 단점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왜 그 직무에 배치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향적인 사람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며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지향적, 충동적, 솔직성, 사교성, 대화를 즐기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외향적이라고 보면, 장점은 리더십이 있고 대인관계가 좋고 친화력이 있다. 만약에 이러한 리더십, 대인관계, 친화력으로 발휘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스타 기법으로 간단한 사례를, 경험을 찾아서 작성을 하는 것이죠. 단점은 행동이 너무 앞서죠.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 어떤 계획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행동하기 전에 2번 이상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에 전혀 관계없는 단점을 쓰고, 그리고 그거 단점에 대한 극복 노력을 쓰면은 이것이 이제는 장단점이 되는 것이죠. 자,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 자, 장점은 신중하다, 집중력이 있다. 요거에 관련된 본인이 어떤 성과를 얻어냈던 경험이 있는가 찾아봐서 있으면 그것을 사례로 만들고, 단점은 이런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을 한번 믿으면 조건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또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보만 수집을 하고 기한 내에 의사결정을 내려갖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을 이제 단점으로 보고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각적인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죠. 관찰력이 있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찾아서 쓰고, 자, 역시 꼼꼼하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의사결정이 항상 다소 늦자 이러면 안 되겠고,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갖고 의사결정을 내려갖고 제 시간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단점 극복,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인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변화 추구하고 신속비약하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스타 기법으로 쓰면 되겠죠. 우리가 스토리텔링 배운 대로. 그 다음에 단점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서 판단한다. 주로 직감과 영감,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좀 더 타협적으로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고적인 사람은 객관성 중시, 논리적 분석, 규범을 중시한다. 자, 이거에 관련된 사례. 단점은 너무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원리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차갑다, 아니면 너무 이성적이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우호적인 협조, 사례, 이러한 어떤 인간관계, 관계지향적인 사례가 있을 것이고, 또는 봉사, 협동 이런 거. 단점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니까 너무 업무가 가중하다. 이렇게.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해서 사적인 것은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판단적인 사람은
굉장히 추진력과 계획적이다. 예, 이거에 관련된 사례를 찾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른 사소한 주위의 일들을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은 좀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 관리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인식적인 사람은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력, 융통성이 있다. 예, 그거에 관련된 사례. 단점은 저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꾸미면 되겠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을 찾아가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장점을 뭘로 써야 되고 단점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을 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성격의 장단점 작성 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 장점을 쓰고 요 장점을 가지고 수행했던 경험 사례를 우리가 그 스타 기법으로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게 쓰고 그거에 관련된 성과를 쓰면 되겠죠. 어떤 성과, 이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가 이제 성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성격 단점을 쓰고 극복 노력을 쓰면 되겠다. 이 성격 단점이라 하는 것은 이런 대인관계라든지 심리적 문제라든지 직무의 부적합한 단점은 작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전 그 의사결정이 좀 자기가 늦은 사람들은 뭐 꼼꼼한 건데 그거를 단점을 저는 성격이 우유부단이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우유부단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자기는 정보도 있고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못 내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우유부단이란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